재미와 흥미를 더한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조용하던 한 시골 마을에 두 여학생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상황은 그 살인범은 바로 두 여학생의 절친인 고정우로 밝혀졌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 19세로 고등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고등학생이던 고정우가 어떻게 두 여학생을 자신의 창고에서 죽일 수 있었냐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자신은 블랙아웃 상태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수사 당시부터 호소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고정우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정우와 부모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모든 증거는 내가 범인이라고 하니 말이죠. 결국 계속되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그는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하며 현장 검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블랙아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최나겸인데요. 그는 사건이 있기 전 고정우 집을 방문했었고 혼자서 많은 술을 마신 걸 확인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인 것은 최나겸의 증언으로 보더라도 정우가 만취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그가 어떻게 두 친구를 죽이고 완벽하게 시신을 유기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보영이를 먼저 죽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와 11시 30분에 박다은을 다시 창고로 불러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인 것은 살해 현장에는 분명 박다은의 핸드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죽기 전 할머니와 통화를 했기 때문이죠. 아니면 박형식이 통화 내역이 드러날까 핸드폰을 없앴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통신 내역 조회는 기본일 텐데요. 그럼 그 안에 박형식과 통화한 내역이 분명 확인되었을 것이고 그 또한 용의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고등학생인 박다은과 박형식 연결고리는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쩌면 노현탁이 두 사람 통화한 내용을 은폐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예영실이 국회의원 파워로 현구탁을 현재 무천서장으로 승진을 시킨 것으로 보이죠. 지난 영상들을 보면 박형식과 예영실 그리고 현구탁의 친분이 두터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경찰은 정우가 11시 30분에 박다은을 창고로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정우 핸드폰에서 박다은과 그 시간대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것일까요? 이전에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현재 분위기로 보아 정우와 통화를 했을 확률은 희박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박영식과 함께 있다 죽었기 때문에 통화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우가 범인으로 몰린 결정적인 증거는 세 가지이죠. 첫 번째는 박다은 할머니 증언입니다. 할머니는 박다은이 창고에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때 다은이에게 남자친구와 있냐고 물었었고 박다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죠. 그리고 얼마 후 수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는 살해되었죠. 경찰은 이 남자 목소리가 고정우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어디에도 고정우가 창고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남자친구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고 할머니는 정우를 만나본 적도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두 사람의 피와 진흙이 있는 정우, 운동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봐야 할 것은 당시 정우 집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최나겸인데요. 그는 정우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당시 그의 방에 불쑥 들어왔다는 것이죠. 어쩌면 정우에게 누명을 씌우고 싶은 누군가가 혈흔을 묻혀 가져다 놓았을 확률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정우 자동차는 자신의 소유이긴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친구들과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즐기는 장면도 볼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키가 자신의 집이 아닌 창고 공구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영 또한 죽기 전 정우 자동차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는 건 자동차 문을 평소 잠그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영이 차 키로 자동차를 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죠. 사건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 정우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정우가 자신 차로 시신을 유기했다고 인정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찰이 너무 보이는 것만 보는 손쉬운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우 집 문이 열려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고 현장 조사 시 공구함에 차키가 있는 것만 보아도 약간의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경찰이 열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화 선공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정우는 현구탁을 찾아가 알리바이에 오류가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우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가 바로 현구탁이죠. 그는 재수사를 요청하는 정우에게 평소와 다르게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거냐며 그만하라고 소리치죠. 또 다른 예고편에서는 노상철이 현구탁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정우 수사에 있어 여러 허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범죄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캐릭터이기에 아마도 하설이 수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노상철은 특히 광수대에서도 뛰어난 수사 실력을 평가받는 인물이었는데요. 물론 그가 무천에 내려온 것은 폭행 사건으로 인한 좌천성 발령이었죠. 정우 사건은 고등학생 엽기 살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아마도 노상철은 결국 재수사 요청을 받아낼 것이고 결국엔 정우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냄으로써 화려하게 다시 광수대에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구에게나 오류는 있을 수 있고 그 오류를 바로잡을 줄 아는 인간이 진정한 용기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수호인데요. 최나겸 또한 목격자이죠. 하지만 그는 비뚤어진 욕망으로 인해 정우가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증언을 하지 않아 결국 정우가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죠. 한마디로 한 인간을 망가뜨려서라도 자신 옆에 두겠다는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에서 제일 무서운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호는 어떻게든 정우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우 출소 후 가장 먼저 그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살인사건 현장이 담긴 그림이었죠. 노상철은 아마도 수호를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설일 것입니다. 수호는 다른 사람과는 교류도 대화도 하지 않지만 하설에게만큼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호가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갈 때 하설에게 정우 아니야라는 말을 해 하설을 어리둥절하게 했죠. 응급실에 입원을 했을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며 자신의 그림을 가져다 달라고 했었는데요. 이후 수호 집에 그림을 가지러 간 하설은 이미 현구탁이 다 불태워버린 뒤라 그 그림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죠. 하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된 노상철은 현구탁도 범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심할 것 같습니다. 박다은을 죽인 건 분명 박형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다은과 연락이 닿지 않은 정우는 그의 방에 들어가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의 방에는 택도 떼지 않은 상품들이 잔뜩 널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고등학생 인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쇼핑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건 박형식과 원조 교제를 통해 받아낸 물건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박형식이 박다은을 살해한 건 우발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창고에서 함께한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박형식이 몽키 스패너로 사정없이 내리친 것이죠. 이후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땐 이미 박다은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당황한 그는 아내인 예영실한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영실은 국회의원 3선으로 지역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건 용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커리어에 오점이 생기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죠. 남들에게 한없이 관대해 보이고 항상 웃는 얼굴을 보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엄청난 무서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형식이 예영실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한 장면으로 예영실이 어떤 사람인지 여실히 보여주죠. 또 다른 예고편에서 박형식과 예영실이 누군가에게 문자를 받고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표정으로 보아 분명 누군가에게 박다은 죽음에 관련한 협박성 문자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건 박다은 살해 현장을 목격한 최낙염 짓으로 보이는데요. 살해 현장에 예영실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와 통화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죠. 결국 두 사람은 공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